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종목들 밀키트 2종목 포장해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건너오시면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하루 종일 무료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2가지 오늘도 생방송 중에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TV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스캔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입장 완료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번 그리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입장 방법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입장하시고 남은 6시간 동안 대응 전략도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의 9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깔려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특히 악화됐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도에 나서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떨어지면서 2,574포인트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 파란불로 마치며 891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인도 WTI 가격이 배럴당 91달러, 브렌트유 11월물은 94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는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파업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와 기업들의 협상이 거의 진전이 없다는 소식에 포드와 GM, 스텔란티스는 모두 2%가량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2종목씩 이 종목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운수대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8월 25일에 재공략해 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이 많이 밀렸지만 종가 기준 12%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포착해 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재건주들의 상승 흐름에 대장주처럼 움직이면서 45% 넘는 수익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8월 초부터 알려드렸던 로봇주들, 유진로봇, 스맥 같은 종목들 여전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이 밀키트 포장해 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장 계속해서 좀 한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부진한 가운데 주도 테마라고 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시장이 좀 약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저희는 트렌드, 수급, 펀더멘탈, 삼박자 맞는 종목 잘 골라 잡는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좀 명절 용돈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윤세림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새로운 공간에서 보니까 또 새로운 기분으로 잘 오늘 시장을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환경처럼 운수 대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또 미증시는 우선 FOMC 기다리면서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은 또 한번 강한 에너지 받기를 기대해 보면서 전문가님 인사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운수 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나갈 구멍이 있다. 오늘도 이런 운수 대통한 종목으로 이렇게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50분 동안 아침마다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두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단 자막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그 상세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라고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레시피 좀 더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마감 이후에는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은 너튜브로 건너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무료 스트리밍 방송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간밤 미국 시장부터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대비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미증시 우선은 FOMC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정말 뚜렷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흐름 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파업 관련해서 자동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애플은 아이폰 15의 반응이 좀 괜찮다는 소식, 특히 중국 쪽에서 이 물량이 좀 많이 판매가 됐다는 소식에 1%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이번 주 드디어 좀 명절처럼 큰 이벤트가 미국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미국 시장은 어떤 쪽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 증시가 최근에 약세 흐름을 이렇게 시장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이 미 증시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미 증시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 금리 동결 가능성 또한 99% 이상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애플에 대한 지금 막 감산에 대한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만큼 수요 부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폰이 다시 한 번 더 판매량의 출하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지금의 시장의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리턴으로 바뀌어 나오는 찬스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IT 기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억눌려 있던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애플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이 시장에 작용이 됐었던 만큼 반대로 국내 증시 IDM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애플을 비롯한 엔비디아 등 이런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약세 흐름이 시장에 부각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국내 시장에서 또한 이런 반등 흐름으로 좀 이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IT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장의 우려가 지금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뚜렷한 섹터들을 우린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발 소식이 우리나라 관련주들에도 좀 훈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반도체, AI 이런 주도 테마들은 지금 잠깐 조정의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우선은 그래도 우리 시장 너무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들어서 날씨는 좋은데 시장이 계속 우중충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 뭐 거래대금도 계속 부진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이런데, 자, 오늘 시장에서 저희는 좀 어떤 부분 포인트
포인트로 잡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뭐 들려왔던 이야기 그리고 전일 들려왔던 이야기들이 호주적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중국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관광객 유입에 실질적으로 아. 매출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이 관광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 네. 관광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적이나 실체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이라든지 혹은 화장품, 색조 화장품 관련된 이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면세 그리고 유통, 관광 이런 기업들마저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턴 어라운드의 구간에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섹터들은 여전히 넘쳐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확률이 높지만 아주 많이 FOMC에 대한 경계 심리나 시장에 이런 우려감이 상존할수록 이런 섹터들의 수급 이전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출이 0에서 1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반도체, 면세, 관광 이런 섹터들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내용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시장의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구성을 하여 오늘 종목들을 선별을 했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과 이렇게 섹터들을 선별해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또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전 8월쯤에 저희 리오프닝 주가 다시 움직였을 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 허용하겠다 정도의 소식에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 골라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전문가님께서는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 오늘의 밀키트 종목으로 또 준비해 두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알려드릴 밀키트 종목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미 앞서 알려드린 종목들의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진테크를 어제 좀 미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장중에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전날에 한 44,400원 이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우선은 어제 우리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유진테크부터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진테크는 제가 중간 점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진테크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장대 양봉이 강하게 섰던 이전 구간들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이전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구간 대비해서 여전히 상승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현재 시장에 유진테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어제 유진테크의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가가 마이너스 4.9%가량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반도체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다라는 건 유진테크의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이렇게 시장에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진테크의 이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누구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전일 밀키트 종목에서 밀키트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유진테크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포지션을 취하더라도 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이 기관 중심의 이 반도체, 이 메모리 중심의 매수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장비주들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호조적인 분위기를 좀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진테크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지금 띠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양봉 전환한 흐름이 유진테크의 앞으로 움직임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로 이렇게 시장에 조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유진테크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대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뭐 지금 이런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뭐 거래량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 지금 뭐 반도체 종목들에 나타나야 될 일부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증착 장비들의 모멘텀과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 들어온 이런 물량들을 쉽게 소화하고 이 종목이 약세 흐름으로 전환할 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전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내용 내에서 유진테크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바라보면서 이 추가적인 중간 점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유진테크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잘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도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SY입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이날 두 번째로 들고 오셨는데 이렇게 재공략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는 종목이었죠. 여전히 뭐 8월 24일에 좋은 자리에서 포착을 해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4,450원에 저희가 매수가 알려드리고 나서는 어제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새로 쓰면서 장중 7,25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45% 넘는 수익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네옴시티 재건 관련 쪽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요즘 이 SY의 흐름도 AS 한번 받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SY 또한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SY, 제가 굉장히 극찬을 했던 종목 중 하나였죠. SY가 상승 신호탄을 나타낼 때 우리가 SY 앞으로 주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모듈러 주택뿐만 아니라 뭐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단열재 관련된 이런 호주적인 분위기는 전부 다 띄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SY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SY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바로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라든지 네. 네옴시티 아니면 뭐 재건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모듈러 주택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옴시티 선정 최초 민간 사업자로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된 이 민간 최초로 설정된 기업이다. 이 모멘텀만 보더라도 네옴시티는 SY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 관련된 이야기가 가시화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네옴시티 관련된 이 수주 프로젝트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확대가 되는 만큼 뭐 SY도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SY는 충분히 더 상승 흐름을 나타내도 무방하다. 지금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SY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 6,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이 종목은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6,000원 구간 내에서 위에선 지금 6,000원 구간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주고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전일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면서 7,250원 구간 제가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으로 이야기 드렸던 구간에 이렇게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6,480원 구간으로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모습인데 지금 상승 캔들을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상승 캔들을 봤을 때 3거래 이후 음봉 형태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꺾여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 앞으로 SY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약세 흐름으로 좀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저렴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SY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린 종목이 바로 이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죠. 네. HD 현대그룹주들을 이야기를 드릴 때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리고 이 재건 관련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이런 시공 쪽에 관련된 그룹주다 보니까 뭐 건설 기계라든지 뭐 산업 전비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HD 그룹주들의 입지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HD 그룹주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눈여겨 보는 게 어떨까? 지금 뭐 HD 그룹주들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 내에서 이탈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관점이 추가적인 상승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8월 24일에 재공약해드렸던 SY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주셨던 다크호스 2차 상단까지 올라가고 현재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태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밀키트 종목들 매수하셨던 분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개별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전문가님과 메시지로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이 메시지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 샵 3989번 그리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장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더욱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하시고 내일의 대비책도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지금 예상지수 구간에서는 또 보합권 내에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넘게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0.2% 정도 내림세로 지금 출발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또 간편하면서 영양가 풍부하게 수익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저는 사실 이 종목을 2차 전지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문가님 오늘 가져오신 모멘텀은 반도체 연관인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2차 전지 전고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들썩들썩 거리지 않았었나요? 네.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이 바로 이 석경 AT라는 종목인데 석경 AT. 네. 사실 이 2차 전지 모멘텀과 반도체 모멘텀 이렇게 과연 어느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석경 AT의 역할과 네. 이 기술력이 이 모든 것을 반증을 해준다. 어느 테마가 떠오르든지 석경 AT는 둘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이 네. 바로 이 석경 AT의 이 언더필 기술이라고 합니다. 언더필. 네. 네. 바로 이 대표적인 역할을 어떤 부분에 진행을 하느냐? 이 반도체와 지금 뭐 전기 전자 이런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네. 자연스럽게 전류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선 그렇게 뭐 증착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뭐 설명해 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도 다 그 웨이퍼 증착 네. 장비 쪽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증착 장비의 역할은 결국에 이렇게 액체를 코팅을 하고 이런 소재를 코팅을 해서 자연스럽게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네. 그럼 그 소재를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석경 AT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반도체 말고 이 전기 전자 쪽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도 받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석경 A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석경 AT가 사실 이런 뭐 반도체 소재주, 반도체 소재 내에서도 이 전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언더필 기술을 주로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공정 기술이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런 소재 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석경 AT가 정확하게는 이런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 양쪽으로도 모멘텀이 엮여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패키지 소재 기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이런 코팅을 진행을 해서 열 처리를 이렇게 열이 분산되는 걸 열이 과하게 나타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과 그리고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게 해준 역할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석경 AT가 그런 역할들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합적인 지금 뭐 선두주자로 지금 뭐 소재 쪽, 화학 쪽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화장품 월드 쪽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IT 뭐 네. 관련된 이런 부품 소재주들이라든지 이런 뭐 코팅을 할 때 우리가 바르는 용화 액체라든지 뭐 반도체 이제 우리가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을 할 때 그 패키징에 사용되는 이런 연료, 액체, 화학 연료 액체들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엮여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반도체에 집중을 해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후공정 패키징이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언더필 기술, 미세 실리카 이런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지금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력과 발열을 잡는 것 그리고 이 전류가 잘 통하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의 석경 AT가 네. 관련주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차 전지보단 반도체 쪽으로 무게감을 좀 더 담고 지금 그런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일 석경 AT가 한 7% 정도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전일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잡아주고 지금 약세 흐름으로 출발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이런 석경 AT 관련된 이런 후공정 관련 이 소재 기업들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재무라든지 지금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조업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제조업 기업 특성상 사실 이 매출을 증대를 시키기 위해선 이런 뭐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매출을 증가를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석경 AT라는 기업이 가동률이 80%라는 걸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네. 지금 풀캐파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 내에선 현재 풀캐파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석경 AT가 지속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이런 뭐 기업의 외형 성장 또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재무 그리고 펀더멘탈까지 수급 모든 것들이 이 삼박자가 맞는 이 석경 AT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3박자, 우리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탈 3박자 맞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석경 AT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 언더필 기술이 앞으로의 반도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소재를 개발하다 보니까 관련된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모멘텀도 보유할 수 있고 또 기업의 재무도 풍부하다는 얘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 석경 AT 가격 전략은 저희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또 개장 직후 차트상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테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종목은 뭐 면세 관련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언급을 해주셨죠. 8월 초에 이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때는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좀 실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중국의 국경절 연휴, 저희도 사실은 뭐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6일이 길게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글날 연휴가 3일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또 동시에 중국에서는 국경절 연휴가 거의 뭐 일주일가량이 예정돼 있던데 저도 사실은 최근에 뭐 어디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을 가보면은 네. 해외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문가님도 혹시 체감하고 계실까요? 저는 정말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살던 동네에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전 지금 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다시 동네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동네에 사셨나 봐요. 네, 뭐 동네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로 좀 체감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바로 이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면세가 살아나고 관광이 살아나고 그리고 뭐 소비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1순위로 떠올라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면 우리가 뭐 기존의 호텔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호텔 신라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TP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TP 사업부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뭐 면세점, 이렇게 의류, 면세 관광객들의 관련된 이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호텔신라가 이전에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이때 굉장히 이 관광객들의 유입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호텔신라의 명성이 상당히 좀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호텔신라가 매출 비중이 사실 97% 이상, 97% 이상은 지금 면세점 관련 사업에서 나타난다. 지금 현재 매출의 97% 이상은 이 TP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 3%가 지금 관광 레저 쪽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관광 레저 쪽으로 기대한다라기보단 뭐 지금 TP 사업부 쪽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무게감을 둬야겠죠. 지금 그런 내용들이 6커 대기 방안에 지금 수혜가 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호텔신라를 바라봤을 때 지금 TP 사업부가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P 사업부가 지금 면세점이에요, 정확하게.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는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호텔신라의 면세점이 지금 인천공항에 지금 뭐 황금, 노른자 같은 위치에 좀 위치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물건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면세점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라든지 그 상권에 대해서도 뭐 인천공항 내에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너무 같아요.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 TP 사업부 내에서도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뭐 TP 사업부 내에서도 지금 뭐 위치라든지 관광객들의 유입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인 판매량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 뭐 호텔신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호재죠.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호텔신라의 이익 규모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한번 우리가 호텔신라를 바라봤을 때 관광객, 면세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과거 2017년 이후로 사실 우리가 끊겼던 부분들을 대비를 해봤을 때 호텔신라의 주가의 부재가 사실 사드 배치 이후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지금 다시 한 번 더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레벨업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호텔신라 자체적인 굉장히 턴 어라운드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7년 전부터 호텔신라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가를 지켜봤는데 네. 사실 이부진 이 회장의 뭐 경영 능력이야 사실 부정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호텔신라라는 기업이 물만 잘 만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노를 강하게 저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밀물일까요? 예, 지금은 밀물대입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노를 좀 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매출액이 현재 7,081억 원, 지금 2분기 면세 유통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전년비 30%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도 2%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웃퍼폼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턴 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업계 1위 자리에 우리가 이 호텔신라, 이 대장주의 호텔신라를 굳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종목들은 제쳐두더라도 호텔신라는 우리가 꼭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호텔신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모멘텀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면세 쪽에서 내국인들의 판매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음 주 명절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 앞두고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호텔신라 저희가 면세점 쪽의 수익 개선을 앞으로 좀 지켜볼 모멘텀이고 현재 물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를 강하게 저어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호텔신라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잠시 후 저희는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자세한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이 종목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잠시 후 전문가님께서 시초가 공략 가능한 자리까지 잡아주실 예정이지만은 그래도 장중에 이 종목들의 흐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하단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9월 19일 화요일 현재 시간 9시 3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출발했는데요.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예상지수 구간에서처럼 혼조세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0.16% 올리면서 2,578포인트, 코스닥은 891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 양시장에서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소에서는 65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70억 정도 순매수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테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전 관련 종목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기술이 22% 급등으로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다른 종목 좀 보시면은 BHI가 12%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정기술,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모조리 좀 빨간불 켜면서 강세로 오늘 장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수원이 미국 업체가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미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손해보험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롯데손해보험 오늘 장에서도 16%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2,7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각을 위해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요. 역시 원전 관련주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기술 보실 수가 있겠고요. HB테크놀로지가 현재 9% 정도 상승으로 오늘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HB테크놀로지 같은 OLED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 가격 잠포까지 올라서 마쳤던 KTCS 오늘 장에서는 3% 정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 KTC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좀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관련주들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선은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뜨거운 와중에 지수는 아직 좀 뚜렷한 방향성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시장 계속해서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지수도 오늘 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어제 종가 비슷한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석경 AT,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넘어서 반도체 쪽 기술에 대한 이런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고점으로 보자면 한 10% 가까이 올랐고 종가로는 7%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석경 AT 어제 종가 부근인 59,600원 선 근처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석경 AT 6월에는 8만 원 선 돌파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고 한번 이 종목을 바라보면 될까요? 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다크호스 라인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경 AT가 과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석경 A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과거에는 이전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렇게 시장에 움직임을 나타냈고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이런 뭐 소재 지금 언더필 관련된 기술로도 이렇게 뚜렷한 상승 흐름을 이어냈던 만큼 어느 정도 또 주가에도 부재가 또 있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주가에 좀 부재가 발생했던 구간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고개를 드는 이 구간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석경 AT라는 종목이 다크호스 하단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54,500원 구간을 지지를 하면서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이 58,000원에서 59,000원 구간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안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석경 AT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지금 손절가 구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경 AT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제대로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가 현재 65,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지금 58,000원 구간 이렇게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지금 석경 AT의 손절가는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인 54,500원 구간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때는 이 석경 AT가 향후에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일 들어왔던 매수세 대비 현재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에 대비해서 지금 상승 흐름 대비해서 이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추세의 이탈로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네. 짧게 이렇게 석경 AT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는 62,500원 구간 그리고 이 종목이 향후에 조금 더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흐름을 좀 이탈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전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2차 상단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2차 상단선 구간까지 66,000원 구간까지 한번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 기본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네. 이런 종목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 수급 펀더멘탈 모든 것이 좀 맞아떨어지는 종목은 여전히 뭐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봐도 무방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석경 AT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석경 AT 가격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눌려가는 자리에서 한번 담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1차, 이 종목 59,600원 선에서 현재 머물러 있는데요. 1차 목표가로는 지금 이 석경 AT 1차 목표가 62,500원 그리고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분들께서는 66,000원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호텔신라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보합권 수준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 8월 초 6커 소식이 나온 이후로는 그때 한번 강한 상승 나오고 그 자리를 좀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호텔신라도 막 가볍게 이렇게 들썩거리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매수해서 얼마 정도 목표까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정확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예, 앞서 들어온 상승 캔들에 지금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갭 상승 흐름이 나타난 구간이 바로 이 관광객들 6호의 복귀 소식에 따라서 지금 호텔신라가 한 번 더 주가에 레벨업을 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레벨업을 한 구간이 81,000원대 구간, 81,000원대 구간인데 이 81,000원대 구간에서 지금 호텔신라가 지금 이 구간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땐 지금 6호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주가의 이탈 흐름이 나타난 구간보다 가치를 더 낮게 평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호텔신라는 종목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85,000원 구간을 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리는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미만 구간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잘 형성을 해준 모습인데 사실 뭐 지지 구간은 8만원대 구간 지지 구간은 8만원대 구간에 지금 거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정말 이 중국 관련된
그리고 이 면세 관련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을 쉽게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구간을 쉽게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 8만 원대 구간에 지금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너무 부담스럽진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호텔신라의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전일 이 고가 대비 9만 1,000원 구간 대비에 현재 8만 9,00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짧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이 바로 이 92,500원 구간. 92,500원 구간은 우리가 현재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94,000원 구간에 지금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이 앞서 지금 94,000원 구간에 저항이 나타난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9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지금 94,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약세 흐름으로 제자리로 복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4,000원 구간에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면서 94,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지금 호텔신라가 52주 신고가로 10만 원 구간까지도 사실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3차 목표가는 94,000원 구간 돌파했을 때, 2차 목표가인 94,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10만 원 구간까지는 3차 목표가로 바라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호텔신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말에 기록했었던 전고점 94,0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 돌파 여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방송은 이제 5분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 종목들의 흐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종료 전에 문자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밀키트 종목들 종목명과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하고 계신데요. 이 너튜브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후 4시에 윤수림 벤토라고 검색하시고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한국 무브넥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이 한국 무브넥스 현대차의 하이퍼캐스팅 공법에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요일 이후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긴 캔들을 지켜가면서 그 자리를 좀 다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제 눌렸던 만큼 5% 상승 다시 나오면서 6,8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한국 무브넥스 그 당시에 1차 목표가 6,700원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서 좀 잘 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한국 무브넥스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무브넥스 그리고 현대차 하이퍼캐스팅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한국 무브넥스를 이야기 드리면서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한국 무브넥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관련된 하이퍼캐스팅 관련된 관련주로 이렇게 한국 무브넥스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현대차 하이퍼캐스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 종목들의 미래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와 수급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빠질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 주가를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6,300원 구간들을 좀 지지를 해주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크호스 하단선을 1차 상단선을 지속적으로 밟고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 구간 6,300원 구간의 지지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인데 아주 많이 6,300원대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이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5,500원 또 4,500원 이렇게 약세 분위기로 좀 치달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300원대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확대가 되는 만큼 7,600원 구간 혹은 이전 고점인 7,250원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한국 무브넥스를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국 무브넥스 중간 점검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포착 당일에 2차 목표가까지 가볍게 뚫어 올린 이후로 그 자리 잘 지켜가고 있는 한국 무브넥스 다시 한번 AS 도와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방송은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좀 싱싱하고 든든한 재료로 채워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소재, 전고체에서 이제는 반도체 쪽 테마로까지 수혜 노려볼 수 있는 석경 AT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면세 사업부의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호텔신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기업 내용과 가격 전략 잘 확인하시고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양지수 여전히 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채워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짧은 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일 아침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